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2015년 개정 2015 교육과정에 있는 능률 1 김 영어 1 사과 본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에 나오는 중요 문법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사과에 나오는 문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뒤에서 꾸며주는 과거분사라는 거였어요. 명사가 있고요. 그 명사를 분사가 꾸며줄 수가 있죠. 근데 분사를 앞에 놓고 꾸미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는데요. 뒤에서 과거분사, ing도 물론 꾸며줄 수는 있지만은 과거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게 사과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과거분사는 당연히 명사와 무슨 관계일 때 씁니까? 수동의 관계일 때 쓰죠. 수동. 내용이 아니라 명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명사가 뭐뭐 된 명사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분사를 앞에 쓰지 왜 뒤에 쓰느냐? 뒤에 쓰는 이유는 PP 뒤에도 플러스 알파 더 긴 말들이 붙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수식어 계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온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분사 뭐뭐 된 명사인데요. 계속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뒤에 붙인다 이거고요. 살짝 중학교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때 명사와 과거분사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된 거냐? 바로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죠? 바로 비동사. 이게 생략됐다고 봐도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법이고요.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 without 가정법입니다. without 가정법. 자, without 자체만 쓰면은 뭐뭐 없이라고 읽을 때가 있죠. 이때는 전치사고요. 없으면이라고 읽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가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without 자체를 두 단어로 바꾸면은 but for라는 말도 있어요. but for도 뭐뭐를 뭐뭐가 없으면이고요. if로 바꿀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if it were not for가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반드시 여러 번 읽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약간 살짝 띄고요. If it had not been for라는 게 있죠.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먼저 위에 거 if it were not for는 were가 들어갔지만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없다면 이거고요. 밑에 있는 if it had not been for는 had pp가 들어갔죠. had pp가 들어간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과거에 없었더라면 이겁니다. 다시 if it were not for는 지금 없다면 if it had not been for는 예전에 없었더라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if it were not for에서는 if를 생략하면 were가 앞으로 가고 it이 뒤로 밀려서 뭐가 돼요?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if를 생략하면 had가 앞으로 가고요. it이 뒤로 밀려죠.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되죠. had it not been for.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꾸 말로 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without을 두 단어로 but for. if로 쓰면은 if it were not for 혹은 were it not for. 또 하나는 if it had not been for 혹은 had it not been for. 둘 다 if it were not for는 지금 없다면이고요. if it had not been for는 과거에 없었다라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without 플러스 명사를 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without 자체를 이렇게 if로 바꾸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without 플러스 명사 뒤에 나오는 주절, 바로 주절에 시제를 물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 원형으로 끝나는 모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를 쓰고 마지막에 have pp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조동사 과거는 would, could, should, might, would, could, should, might 얘네 네 개를 말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have pp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는 일명 가정법 과거가 적용이 된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뭐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정확하게는 말하는 시점을 가정한다라고 하는 게 좋겠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사실의 가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뭐가 없으면 뭐뭐 할 텐데 언제? 지금. 자, 그렇지 않고 조가 플러스 have PP로 끝나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 이것은 과거 사실, 이미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가정에서 말하는 것이다. 실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말하는 것이다. 뭐뭐가 없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미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본문에는 이게 더 중요하게 나오죠.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pp가 주로 나오는데 이것이 뭐라? 바로 이미 지나간 과거를 가정에서 말하는 것이다. 뭐뭐가 없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뭐뭐가 없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됐나요? 물론 가정이니까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죠. 하지만 둘 다 기억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법 정리했고요.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사과 제목이 뭐냐면은 Build a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거래요. 소제목은 Protect Our National Heritage. 헤리티지가 문화유산할 때 유산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 내셔널은 뭐 국가도 되고 민족도 됩니다. 우리 민족의 유산의 보호자 이거고요. 윤주, a high school student. 이거 동격이죠. 고등학생인 윤주가 went to a Korean art exhibition. 한국 예술 전시회에 갔습니다. She wrote a report. 그녀는 보고서를 썼어요. About her experience. 그녀의 경험에 대해서.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죠. Share with the class. 그녀의 반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보고서 쓴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Last week, I visited an exhibition of artwork and ancient items. 지난주에 나는 방문했어요. exhibition 전시회. artwork은 예술 작품이죠. 그 다음에 ancient items는 고대 유물들. 그 다음에 selected 모았다 아니죠. 이게 바로 과거분사 뒤에서 꾸미는 후치 수식의 과거분사가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누굴 꾸민다? artwork and ancient items 둘 다 꾸미는 거죠. 정확하게는 과거분사 수동이죠. From the 간송 Art Museum's collection. 간송 미술관의 수집품으로부터 선택된 물품들. 그래서 과거분사 쓰는 게 맞겠죠? The exhibition included information about the man. 그 전시회는 포함했어요. 정보를 포함했어요. 뭐에 대한 정보?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 어떤 사람이냐? 관계대명사가 꾸미고 있죠. Who gathered all of the artwork. gather 모았던 모든 예술 작품. 그 작품은 자 이번에도 후치 수식 과거분사 display there 거기에 전시된.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과거분사 displayed가 artwork를 꾸미는 겁니다. 수집 전시된 예술 작품. 이때 대어는 어딜까요? 당연히 여기 전시회를 말하는 것이죠. His name was 전형필. 그의 이름은 전형필입니다. But 그러나 He's better known by. 그는 더 잘 알려져 있어요. By his pen name. 그의 필명. 간송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본명을 잘 모르는 사람 많죠. 그가 알려져 있다. is known. 수동태 쓰고요. 이름에 의해서 알려지다. 그래서 by를 썼죠. 어떤 수단 같은 걸 말하고요. H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그는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정. 1906년에 태어나셨고요. Liv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그리고 거쳐서 살았어요. 일본의 점령, 한국 점령, 즉 일제강점기를 쭉 사셨던 분입니다. occupation이 점령이란 말이죠. 옆에 이제 강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occupancy라는 말도 점령이란 말로 유사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살의 나이에 he inherited massive fortune. 그는 inherit 물려받았어요. massive 엄청난 fortune 행운? 행운이 아니고요. 재산을 말하죠. fortune도 재산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자, 주의 깊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about 뭐에 대해서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그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여기에는 왓전이 이렇게 명사절로 들어갔고요. He decided to use the money. decide 다음에 투부정사죠. 그는 돈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to protect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 Korea's cultural heritage 한국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from 누구로부터 the Japanese 일본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형광펜 돼 있는 문장은 서술형 연습하실 필요가 있는 문장이고요. 네모칸은 빈칸 나올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화시죠.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앞에 선행명사가 없잖아요. 그 what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투부정사는 부사용법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This decision was greatly influenced. 이 결정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어요. By his mentor, 오세창. 그의 멘토인 오세창에 의해서. 자, 그리고 나서 오세창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죠. He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바로 독립활동가였고요. And had keen insight. keen이라고 그러면 예리한, insight는 통찰력이죠.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어요. Into Korean art, 한국 예술에 대해서 바로 이런 분이 오세창이라는 멘토인데 그가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무슨 태 써야 돼요?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컴마 다음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로 봐도 되고 멘토 다음에 컴마 다음에 오세창이 바로 동격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앞에 있는 멘토를 꾸미는 일반적 수식어, 한정용법으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대 쓰면 돼야 안 돼요? 예,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컴마 다음에 대시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 용법일 때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은 멘토를 꾸민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틀린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간송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지 지금 동기가 나왔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 With oath guidance 바로 그 오세창님의 지도와 and his own conviction 그 자신의 conviction은 신념이죠. 신념을 가지고 간송 devoted most of his fortune 간송은 devote는 바치다죠. devote 자체가 헌신하다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그의 fortune가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그의 재산을 바쳤습니다. To acquiring old books 낡은 책들을 수집하는 것, the paintings, 그림들, and other works of art 예술 작품들을 acquire, 획득하는데 대부분의 재산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오세창님이에요, 간송이에요? 누굽니까? 간송이죠, 간송. 대명사도 조심해야 될 거고요. 자, to acquiring 중요하니까 별표해 주시고요. 앞에 devote가 있죠. 요거랑 관계 있는데 devote나 바치다 또는 dedicate 똑같죠? 또는 commit 뭐 또 apply도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동사 다음에 A라는 목적어를 쓰고 전치사 to 다음에 B라는 목적어가 나오면 이게 바로 A를 B에 바치다예요. A를 B에 바치다 입니다. 근데 여기서 to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뭐다?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선을 지우고 안 지워지네요. 어떻게 되나? 다시. 네. 이때 to는 뭐라고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입니다. 투부정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뒤에 B는 당연히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죠.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to acquire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to가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뒤에 동사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He considered these items. 그는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the pride of the nation, 바로 국가 혹은 민족의 자부심으로 and believed, 그리고 믿었습니다. they를 믿은 게 아니라 believe 다음에는 they 생략됐죠. 주어 동사 나오고요. They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바로 그것들이 이때 they는 위는 아이템들이죠. 국가의 정신을, 민족 정신을 represent, 상징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consider 다음에 these items가 목적어고요. The pride of the nation이 nation이 목적 보어, 오형식 구조
확인하시면 되고요. Without his actions. 그의 이런 행동 혹은 조치가 없으면이에요? 없었더라면입니까? 뭐예요? 옛날 뿐이니까 없었더라면 과거죠.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그들? 아니지. 그것들 당연히 아이템들이죠. 바로 그런 어떤 유물들이 파괴되거나 혹은 taken, 가져갔을 거예요. overseas, 해외로 반출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겠죠. 아까 공부했던 바로 그 without입니다. 중요하니까 별표 역시 해주시고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without을 if로 바꿀 수 있는 것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뭐죠? 첫 번째, if it were not for. 두 번째,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두 개 중에, 두 개죠. 그 둘 중에서 이 문장의 without은 뭘로 바꾸는 게 맞아요? 지금 없으면이에요? 과거 없었더라면입니까? 아까 말했죠? 과거에 없었더라면이에요? 과거를 말하니까 누가 맞아요? 바로 if it had not been for가 맞죠.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if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if 생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거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또 두 단어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without을 두 단어로 바꾸면 but for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문장에서 without은 if it had not been for 혹은 had it not been for 혹은 but for로 바꿀 수 있다. if it were not for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주절에 있는 동사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역시 별표해 주시고요. 별이 왜 이러냐. 얘도 지워졌네. 난리네요. 요거 바로 아까 말씀드린 would have pp 보이시나요? 조가 have pp 조동사 과거 다음에 원형 썼어요? 아니죠. have pp 썼죠. 왜 have pp 썼습니까? 이미 옛날 일이잖아요. 1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과거 have pp가 들어가서 조가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적용이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be destroyed 또 be taken 네, 두 번의 수동이 같이 또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가 딱 좋죠.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without 플러스 조가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적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으로 갑니다. As soon as I walked in.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내가 걸어 들어가자마자. 곧이란 뜻이 아니고요. 뭐뭐 하자마자. I could not help but admire. 자, 중요한 표현 나왔죠? 무조건 별표예요. 바로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이라는 건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admire,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잉크와 물로 그린 거, 우리말로 이제 수묵화죠. 수묵화, 그림. by 정선에 의한 이 수묵화 그림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이 누군지 설명해 주는 동격이죠. 즉, a famous Korean artist, 유명한 한국 예술가. 그리고 나서 know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역시 이번에도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known as니까 뭐뭐로, 겸재로 알려진 바로 그 한국 예술가인 정선에 의한 수묵화. 그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대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정리하겠습니다. 여긴 좀 좁은데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따로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데다가 적어주시고요. 제일 기본형은 cannot help 그 다음에 ing. 여기서 help 대신에 avoid를 써도 돼요. 피하다라는 뜻에서 avoid. 바로 이때 help가 피해야 될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cannot 한두 칸 띄고 but 그 다음 마지막에 동사 원형 are이라고 씁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빈칸에 안 써도 되고요. 여기 혹은 help를 쓰거나 또는 choose를 쓰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have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have no 잠깐만요. have no option 옵션보다는 choice로 갑시다. have no choice but
마지막은 투부정사예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때도 choice 대신에 옵션을 써도 되고요. 또는 대안이라는 단어 alternative 쓰기도 합니다. 그럼 총 8개죠. 8개죠? 다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한다지? 부정이 아니에요. 됐나요? 다시 cannot help ing, cannot avoid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have no option but 투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but 투부정사. 자꾸 이제 쓰기보다는 읽으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동사의 모양이 다 다르죠. 보시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help는 avoid가 피하다라는 뜻인데요. 피하다라는 동사들은 avoid 말고 뭐 evade, avert 전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해요. 습성을 나타내니까.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but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but이 있죠? 잘 안 보이네요. 여기도 but이 있고 밑에도 but이 있어요. 여기서 but은 여러분 그러나가 아닙니다. 이때 but은 제외하고 except예요. 똑같아요. 제외하고입니다. 선생님 여러 강의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두 번째 거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역시 but이 제외하고예요. 투부정사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선택할 게 없다. 그럼 여기는 왜 동사 원형이냐면 앞에 조동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choice나 옵션이라는 선택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가 남은 거예요. 외우더라도 이유를 알고 외우면 좀 오래 가는 거지. 자, 이제는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뭐 화면 멈추고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했으면 본문 들어가요. cannot help but 마지막에 뭐다? 동사 원형이다. 여기 투부정사나 ing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안 보고도 여러분 술술 나와야 돼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작. 첫 번째, cannot help ing, cannot avoid ing. 두 번째,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세 번째,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have no option but 투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but 투부정사.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정리해 주셨으면 그 다음. These paintings were kept. 바로 이런 그림들은 보관되었어요. In an album, 앨범 속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과거분사 cold가 꾸미자 cold, 더 해학 전신첩, 해학 전신첩이라고 불리는 앨범 속에 보관되었다. 동태 써야 되겠죠. They depict the beautiful scenery. depict는 묘사하다죠. 그것들은 당연히 이 그림들 아름다운 시너리 장면, 그 다음에 금강산을 묘사하고 또 its surrounding area, 그것의 그 주변을 둘러싸는 지역을 묘사하고 있어요. it는 당연히 앞에 있는 금강산을 가리키는 거고요. surrounding ing 쓰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The way 겸재 painted the mountains, rivers and valleys makes. 이 문장의 동사는 여러분 makes, 주어는 the way, 중간에 관계사 수식어 이만큼이에요. the way가 선행사일 때 원래 써야 되는 관계사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how죠. how죠? 그러나 the way, how를 같이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무조건 생략이죠. in which는 써도 돼요. in which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죠. 요거는 가능하고요. 그냥 that도 돼요. 접속사 that을 쓰는 경우도 가능은 여기까지 내는 학교도 있죠. 자, 볼까요? 겸재가 그렸던 산과 강과 계곡을 그렸던 그 방식이 way가 주어입니다. makes them look very inviting. 만든다. 그것들을 보이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 inviting이란 말은 초대하는 이라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매력적인입니다. 매력적인. 자, 그래서 문장 보시면은 way랑 makes 수일치 조심해야 되고요. makes 다음에 dam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mountains, rivers and valleys가 되죠. 그러니까 대명사도 또 이렇게 수일치 같은 거나 또는 여기 themselves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주어가 way인데요.
그리고 뒤에 look이 나오는데 look 동사 원형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make가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look very inviting. 여기는 또 look이 감각동사니까 감각동사 뒤에는 보호 형용사 쓰는 거 아닙니까? invited가 아니라 inviting이 맞아요. 불러들이는 매력적인 attracting이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금강산은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금강산이 우리나라에서도 아름답기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기보다 우리 한반도에서 아름답기로는 뭐 1순위로 꼽히는 산이라고 하는데 그림만 봐도 가고 싶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I was shocked. 나는 충격 받았어요. When the museum tour guide said. 바로 그 미술관의 가이드가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을 때? That the album was almost burned. 그 앨범이 거의 태워질 뻔했대. As kindling은 불쏘시개라는 뜻이에요. 불 붙일 때 처음에 잘 타라고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았으니까 수동태 was shocked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lmost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almost가 지금 burn이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죠. 그냥 almost는 거의라는 뜻인데 almost가 동사를 꾸밀 때는 거의 뭐뭐 할 뻔하다 라고 읽어요. 거의 뭐뭐 할 뻔했어. 그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실제로는 안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수동태 was burned 구조고요. Fortunately, 다행히도 뭐 이것도 연결어로 볼 수가 있죠. It was rescued. 그것은 앞에 있는 그 앨범이 was rescued. 구조되었어요. 수동태 계속 나오고 있죠.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딱 태워지기 직전에 구조되었다는 얘기죠. And later purchased by 간송. 그리고 나중에는 간송에서 구매되었습니다. 여기도 was가 생략이 됐죠. 앞에 was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분사 수동으로 2번 쓴 거고요. Knowing that these beautiful paintings were nearly turned to ashes made me feel very sad. 여러분 이 문장에 동사가 누굽니까? 동사가 지금 되게 많아 보이는데 동사는 made, 주어는 knowing. 바로 동명사 주어예요. 그리고 knowing 다음에 나오는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knowing의 목적어에 대절 들어간 거야. 이거 볼까요? 아는 것. that은 이때 접속사죠.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nearly하고 아까 almost가 똑같죠? 거의 뭐뭐 할 뻔하다 똑같아요. 거의 뭐뭐 할 뻔하다. 거의 ash는 제로 바뀌었을 뻔했어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동명사죠. 아는 것이 나를 굉장히 슬프게 느끼게 만들었다. 그 동명사를 주어로 썼는데 투부정사가 들어가도 돼요. 투부정사도 주어가 될 수 있잖아요. 둘의 역할은 똑같죠. nearly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죠. made me feel 뭐예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고 또 feel이 감각동사니까 뒤에는 sad라고 하는 형용사가 맞겠죠. I'm thankful. 나는 감사합니다. 대절 접속사. These paintings are still around. 아가 보이고 around가 보입니다. be around는 우리말로 그냥 존재하다라고 읽으면 돼요. 뭐 굳이 말하면 우리 주위에 존재하다고요. 이 그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 so that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라고 읽는 결과가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결과가 더 어울려요. 그래서 future generations can also appreciate them. 미래 세대가 또한 바로 그 그림들을 paintings 그림들을 appreciate 감상할 수 있다. appreciate보다 감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본문 3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이에요. The next item, 다음번 물품. 어떤 물품? That impressed me. 나를 감동시켰던 다음 물품은 was a gorgeous porcelain vase. gorgeous는 멋진, 매력적인 이런 말이고 porcelain vase가 꽃병이에요. 꽃병. 화병이라고도 하죠. 멋진 꽃병이었어요. 그 꽃병은 called 뭐라고 불리는 the Celadon Furnace Vase. 셀라돈이 청자고요.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있는데 교과서니까. 그 다음에 프로넌스가 벚나무, 꽃병. with 뭐를 가진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inlaid라는 거는 상감 세공된이란 건데 뭐 도자기 만드는 기법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구름과 crane, 두루미의 디자인을 가진 꽃병이었어요. That impressed me.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아이템 꾸미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that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없어요? 정답은 생략할 수 없어요. 지금은 주격이잖아요. 주격은 생략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cold라는 과거분사가 뒤에서 꾸민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워낙 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여기까지 되겠죠. It is a pleasant shade of green. 그것은 기분 좋은 초록의 shade, 색조입니다. 색깔이 초록색이었고요. With the lovely pattern of the clouds and the cranes encircling the entire vase. 일단 이거는 먼저 구조부터 알아야 되는데 with 다음에 a lovely pattern of clouds and the cranes. 길게 명사가 나오고요. encircling, ing가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전치사 with 다음에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분사를 붙이면 유식한 말로 부대 상황 분사구면 명사가 뭐뭐 하는 채로라고 하는 거죠. 명사가 뭐 분사가 나오는 그 동사 하는 채로. 수동이면은 뭐 물론 되는 채로라고 읽으면 돼요. 뭐 채로라는 말이 너무 딱딱하면 그냥 하면서, 명사가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구조는 with 다음에 아까 읽은 것처럼 이렇게 명사가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온 거다? 바로 여기 ing가 이렇게 분사구문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중요하죠? 읽어보면은 사랑스러운 아주 매력적인 패턴 무늬, 구름과 두루미의 그 무늬가 인서클은 둘러싸다, ing가 둘러싸는 채로, 둘러싸는 채로 또는 둘러싸면서, 인터베이스 전체 꽃병을 둘러싸면서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 ed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앞에 있는 패턴이 뒤에 나오는 꽃병을 인서클 둘러싸고 둘러싸는 걸 하는 상태잖아요. 네, 분사 중에 능동이 들어가죠? 네.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오기엔 좋으니까 조금만 발표 한번 해줍시다. The crane seemed to be alive. 자, 그 두루미는 seem 다음에 to 부정사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And stretching their wings.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In search of freedom. In search of 무엇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도 be 앞에 있는 to be가 같이 뭐 생략돼서 연결된다 이렇게 alive하고 stretching이 alive and stretching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ing가 들어갔죠. 간송 bought the vase. 간송은 그 꽃병을 구매했어요. From a Japanese art dealer. 일본 예술상 1935년에 그 꽃병을 샀습니다. 일본인들 얼마나 많이 훔쳐가기도 했겠지. 또 이렇게 돈 주고 사간 경우도 뭐 제값을 치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 거 많이 반출됐죠. 그다음 보시면은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그가 그것에 썼던 그 돈을 가지고 간송은 could have bought 살 수 있었습니다. 29 houses 20채의 멋진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20개 살 돈으로 바로 위에 나오는 그 꽃병 산 거란 말입니다. 예술품의 가치가 참 어마어마하죠. 이 문장도 서술형 나올 수 있는데요. 앞에 with를 보겠습니다. with. 일단 money 다음에는 which가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money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생략 구조고요. 그가 거기에 썼던 그 돈. 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with는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바로 without의 반대. with는 without의 반대잖아요. 그 돈이 자 그럼 물어보자. 그 돈이 있으면입니까? 있었더라면입니까? 정답은 옛날 분이니까 있었더라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with 자체도 if로 바꾼다고 치면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은 만약에 그분이 그 돈을 가졌더라면 뭐 가진다라고 하지만 keep이 제일 어울리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요? had kept.
가정법 과거 완료를 적용해서 with를 if he had kept, 만약 그분이 그 돈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여기랑 이제 관련이 있는데 could have bought, 중요하니까 별표해 주시고요. could have bought. 역시 처음에 without 가정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without, 자 볼까요? 여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거. without이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뀌면 옛날에 없었더라면이잖아요. 그때는 조과 have pp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옛날에 뭐뭐에 썼을 것이다. 보셨나요? 이 문장에서 그가 그 돈이 있었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살 수 있었을 건데 샀어요, 안 샀어요? 실제로는 사지 않으셨죠. 꽃병에다가 돈 쓰셨잖아요. 가정법 뭐가 적용된 것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기 could 플러스 by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라 이겁니다. 가정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같이 어울려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Later, 나중에 a different Japanese collector offered. 또 다른 일본의 수집가가 제안했습니다. Double the price. 그 가격의 2배를. 어떤 가격? 간송 had paid for the base. 간송이 그 꽃병에 지불했던 가격. price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이 된 거죠. 끝까지. had paid 이런 거를 과거 완료라고 그러죠. 앞에서 offered 제안했다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전에 일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double이 the price 앞에 있는데 더블 같은 배수사 또는 have 같은 이런 배수를 나타내는 애들은 명사. 그것도 이제 뒤에 보시면 더 플러스 명사 나오잖아요. 명사 앞에 그냥 붙여요.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However, 그러나 간송 refused to part with it. 간송은 refuse 다음에 to 부정사 기억하시고요. with it, 그것과, 네, 그것은 당연히 꽃병이죠. 그 꽃병과 part가 지금 보시면 동사를 쓰였네, 그죠? 동사를 쓰면 헤어지다 이런 말이죠. 헤어지다. 그 꽃병과 헤어지기를 거부했어요. Because he knew that.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에. 됐죠. It was the most magnificent vase of its kind. 바로 그 꽃병이 가장 웅장한 꽃병. 바로 그 종류에서도 가장 웅장한 꽃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주고 싶지 않았던 얘기죠. part는 일반적으로 with랑 같이 써요. 자동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최상급을 썼는데 of가 있으면 최상급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뭐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고요. Today it is listed. 오늘날 그 꽃병은 리스트되어 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니까 등재되어 있다 이것이죠. as 뭐뭐로서 전치사고요.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s. 한국의 국보들 중에 하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동태 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treasures 복수명사죠. 왜냐면은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뭐뭐들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단수가 넣으면 안 되잖아요. Seeing it in person. in person은 직접이죠. 직접. 그것을 보는 것이 seeing을 동명사 주어로 썼네요. was an absolutely breathtaking experience. 아주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숨막히는 경험이었다. 숨막히는 할 때 ing 쓰는 거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여기까지 다 정리하셨습니까?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부분이죠. Finally, 마지막으로 I saw the one item in the museum. 나는 그 미술관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봤어. 그것은 I will never forget.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여기서 대승 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는 뮤지엄이 아니죠. 아이템이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네, 바로 original copy of the 훈민정음 해례. 훈민정음 해례의 오리지널 카피는 원본이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This ancient book was written. 이 옛날 책은 쓰여졌습니다. 수동태고요. 1446년에 쓰여졌고요. Explains the ideas and principles. 바로 그것은 훈민정음 해례는 설명합니다. 아이디어와 원칙. 그 원칙이 뭐냐면 behind the creation of 한글 creation, 창제라고 우리가 배웠죠. 한글 창제의 뒤에 숨겨진 원칙 같은 걸 설명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한글과의 동격 관계죠. 한글이 좀 뭐냐면 the writing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한국 언어의 쓰기 체계.
우리가 이제 글이잖아. 글자가 되겠죠? 우리는 아는데 외국인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네. 됐죠? 그다지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요. 1446년이면은 아니 뭐 상식적으로 한글 훈민정음 나오잖아요. 그럼 왕이 누구셨겠어요? 세종대왕이죠. 그 다음에 it was found in 안동. 그것은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수동태고요. 안동에서 1940년에. At that time, 그때는 however, 그러나 그때는 Korea was still occupied by Japan.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게 점령되어 있었어요. 과학 수동태 쓴 것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될 것 같진 않은데 앞에 at that time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어울리죠. 그때는 뭐뭐 했었다. 됐나요? 시제도 뭐 소수 학교는 물어보기도 하시죠.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일본 식민정부.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뭐라고 그랬죠? 통감부라고 했나요? Intended 의도가 있었어요. To get rid of the Korean language. Get rid of는 제거하다죠. 뭐 eliminate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eliminate는 좀 여러분 쉬운 단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것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eradicate 이런 말도 있거든요. 다 근절시키는 거. 한국어. 그다음 이제 조선말이죠. 조선말을 없애기로 의도했어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뭐 안 좋아하는 친구들 있겠지만은 언어 말살 정책 이런 거 배우자. schools. 근데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식민지 점령을 하면 이런 일을 많이 벌이죠. Schools were forbidden to teach lessons in Korean. 학교들이 forbid 금지되었어요. 한국말로 이때 코리아 한국말로 수업을 하는 걸 가르치는 걸. And scholars who studied Korean were arrested. 학자들인데 무슨 학자들입니까? 한국말을 연구한 학자들은 arrested 체포되었어요. To teach에 조금만 별표해 주시고요. 학교들이 가르치는 것이 금지당했습니다. 당연히 수동태도요. 눈여겨봐야 되고요. 자, to teach. 문법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밑에다가 조금 적으면은 영어에서 금지하다라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기 나와 있는 forbid 금지하다죠. 얘 말고 또 누가 있어? ban이나 또는 inhibit이나 또는 prohibit 뭐 outlaw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 문법적으로 얘네들을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똑같이 금지하다입니다만 forbid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요. 목적어가 투부정사는 걸 금지하다. 그러나 ban, inhibit, prohibit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요. from 플러스 뭐 어떤 명사나 또는 여기 동명사 이런 게 들어가요. 두 번째 깨터 고등학교에서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요. 다시 똑같이 금지하다지만 forbid는 목적어 다음에 뭘 쓴다? 투부정사. ban, inhibit, prohibit은 목적어 다음에 뭘 쓴다? from 플러스 ing. 달라요. 똑같이 금지하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forbid 다음에 누구? 투부정사죠. 여기 from teaching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들려요? 틀리는데 모의고사나 EBS 교재 보면은 원어민들이 쓴 글도 그냥 forbid from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들은. 우리는 안 돼요. 그 다음에 scholars 다음에 who부터 Korea는 앞에 있는 scholars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scholars가 주어니까 were 복수 그리고 체포되었다 수동태 기본적인 동사 모양들 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 부분이에요. From the moment 그 순간부터 무슨 순간이냐면 he heard that 그가 들었던 뭘 들었냐면 훈민정음 해례가 had been discovered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들은 순간부터 간송은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훈민정음 해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잘못 읽으면 안 되는 게 그 순간부터 그는 들었다가 아니고 그가 들었던 순간부터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주어 동사니까요. 그러면 모먼트 다음에 생략된 말이 여러분 뭘까요? 요건 한번 객관식으로 풀어봐요. 모먼트가 시간이네. 그러면 when이 생략됐겠지. 아니다. 뒤에 보니까 뭔가 위치가 들어갈 것 같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아요? 그 전에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 구분하는 기본이잖아요. 뭐예요?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구조,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구조죠. 뒤를 보면은 그가 들었다 대절의 내용을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죠? 이때는 when이 맞아요. which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예, 됐고요.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었다. had been이라는 과거 완료와 be discovered라는 수동태가 결합이 됐네요. 보통 시제보다는 태에다 집중하면 됐고요. stop 다음에 thinking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늘 항상 신경 써야 되죠. 여기에 to think라고 쓰면 안 되겠지. 왜 안 돼요, 여러분? stop 플러스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죠. stop 플러스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to think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stop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이것은 이게 과거와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뭐뭐 하던 것을 중단하는 거고요. 하던 것을 멈추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to 부정사가 붙으면은 이 to 부정사는 스탑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멈추다. 됐죠? to think 안 되는 거고요. He knew. 그는 알았습니다. He had to protect it. 그가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걸 at all costs. 모든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읽어도 되고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라는 말이죠. knew 다음에는 접속사 대생략이 되어 있고요. After years of waiting, 몇 년간의 기다림 후에 그는 was finally able to obtain the book. 그 책을 마침내 얻을 수가 있었고요. He purchased it. 그는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At 10 times the price. 10배의 가격. 그 가격은 the owner was asking. 주인이 요구한 가격의 10배를. 그리고는 carefully hid it in his house. 그것을 조심스럽게 감췄습니다. 그의 집에 감춰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times 배수사가 the price 명사 앞에 위치가 돼야 되고요. price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 생략됐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고요.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일본인들이 마침내 패망했을 때 He was able to share it. 그거는 간송은 바로 그 책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With the rest of Korea. 한국의 나머지 즉 모든 한국인과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단어 잘못 외우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defeat이라는 단어인데 defeat 이 말은 이 단어는 명사도 물론 있습니다. 명사로 패배라는 뜻이 있는데 동사도 있어요. 동사일 때는 패배시키다예요. 패배시키다. 패배하다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패배시키다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기는 거지. 지금은 일본인들이 패배당했어. 패망되었어. 이거 능동태 쓰면 안 돼요. 실수하는 친구들 많은데 외울 때 정확하게 외워야 이런 게 안 틀리는 거예요. defeat는 뭐다? 누구를 패배시키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뭐 거의 미국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패망당했잖아요. 또 하나는 내년 학교들이 별로 없는데 Japanese were 복수예요. was 아닙니다. 근데 개념상으로 봐도 일본인 한 명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지만 Japanese란 말은 집합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the guide said that. 그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좀 내릴까요? 훈민정음 해례는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그 미술관의 가장 소중한 미술품이다 라고 말했고요. Without it. 자, 또 나왔죠? Without it. 그게 없으면 the origins and fundamentals of 한글. 한글의 origin, 기원과 한글의 fundamental은 기본 원리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것이 would have been lost. 사라졌을 것이다. to history. 역사로 사라졌을 것이다. 영영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었죠. Without it.
자, 이번에도 물어볼게요. 이때 without은 if로 시작한다.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1번 if it weren't for, 2번 if it had not been for. 정답은 과거를 말하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딱 나와야 되지.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외우세요. 또 if를 생략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had it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또는 had it not been for가 맞아요. 그리고 누가 중요하다? 역시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발표해 주시고요. would have been 뭐예요? 조가 have pp 썼다. 반드시 조가 have pp 써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미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은 아니지만 80년 전에 이런 일이잖아요. 그리고 be loosed. 앞에 있는 이 원리가 loosed 하는 게 아니라 lose 되는 거 당연히 수동태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개가 결합될 때 이렇게 여러 개 문법 결합될 때 시험 잘 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 it had since been designated. 그것은 since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때 이후로 지정되었습니다. National Treasure of Korea 한국의 국보로 지정이 됐고요. Included 포함되었어요.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레지스터가 등록, 메모리가 기억인데 그냥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뭐 세계 기록 유산, 문화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포함되었대요. since라는 단어는 품사가 전체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일단 여러분이 중학교 때 맨 처음 배울 때는 접속사 뭐뭐 이래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물론 전치사도 있습니다. 1990년 이후로. 그런데 부사도 있어요. 부사로는 그냥 그때 이후로 이런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지금 이 문장의 since는 접속사가 아니죠. 그냥 동사밖에 없잖아요. 전치사도 아니죠. 명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현재 완료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지금까지 뭐뭐 했다. 네, since가 현재 완료 결합이고요. 지정되었다. 계속해서 지금 수동태에 나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사물이 주어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pp가 두 번 나온 거예요. designate 되었고 include 되었다. 그러니까 included도 원래는 has been included. 거기서 has been 생략이 된 거죠. 중복되니까요. Looking at the ancient book. 그 고대 옛날 책을 보면서 I could feel 간송 strong commitment.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송의 강력한 commitment. 헌신. 무슨 헌신이냐면 to preserving Korea history. 한국 역사를 보존하려는.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looking ing 동명사예요? 아니죠. 주어 동사보다 앞에 ing면은 분사구문이죠. 보면서 뭐뭐 하면서라고 읽으시면 돼요. 일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ommitment 다음에 to preserving. 뭐예요? to 플러스 동명사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아까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devote, dedicate, commit은 A 다음에 to 다음에 B가 들어간다. B 자리에 동명사 들어간다. 왜? to가 전치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preserving 동명사를 썼잖아요. 일단 이거를 동명사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여기는 to preserve to 부정사를 써도 문제가 없어요. 뭐야 아까랑 왜 말이 달라져? 그거는 commitment에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commitment 원래 이제 동사 commit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commit이란 말이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범죄를 저지르다, 누구에게 위임하다 맡기다, 또는 아까 말했던 바치다, 또 약속하다, 책임지다 많아요. commitment 똑같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commitment가 지금처럼 헌신, 전념이란 뜻일 때는 to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게 약속이나 책임이란 뜻일 때는 to 부정사가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누구를 쓰든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갑시다.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그 전시홀의 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그리고 주어가 아직도 안 나왔죠. Surrounded by Korean art. 한국 예술에 둘러싸여서
I could not stop thinking. 나는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about 간송에 대해서. 주어 동사 여기 있잖아요. 앞에 분사구문 2번 쓴 거죠. 첫 번째는 standing. 현재 분사 썼습니다. 왜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서 있는 것, 동작, 능동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surrounded는 과거 분사를 썼죠. 똑같은 분사 구문이지만 여기는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문맥상으로 내가 한국 예술품에 둘러싸인, 여기는 과거 분사가 당연히 맞죠. 그래서 ing하고 pp가 분사 구문으로 쓰인 것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두 번째 분사 구문 조심하세요. 여기 동사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top 다음에 thinking, stop 다음에 to think. 여기서는 to think가 안 되죠. 생각하기 위해 멈춘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He was an amazing person. 그는 놀라운 사람이었다. 놀라운 할 때 ing고요. He did not collect art. 그는 예술품을 모으지 않았어요. For his personal enjoyment.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모은 게 아니고 He did it. 그가 그것을 했습니다.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identity가 정체성이죠.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During 뭐뭐 동안에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harsh는 가혹한 일본의 식민지 기간 동안에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Did it. 우리말로도 그것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때 그것을 했다는 거는 collect art를 받는 거죠. 대신한 것 뿐이고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during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가 되겠죠. while 쓰면 안 되잖아요. After Korea regained its independence. 한국이 그 독립을 다시 얻고 난 다음에, 다시 독립이 아니라 해방이죠. He stopped collecting art. 그는 예술품 모으는 것을 멈췄습니다. As he knew. 이때 as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It would safely remain in Korea. 그것이 안전하게 한국에 머물 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시 가리키는 것은 art, 예술 작품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to collect가 안 돼요. 예술품을 모으는 것을 멈췄다 이거지 모으기 위해 멈춘 게 아니죠. 그 다음 보시면은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우리 민족의, 국가의 최악의 시기 동안에 during 전치사 동안에 a single man was able to defend 한 사람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Korea's national spirit and pride. 우리 한국의 민족적 정신이나 민족의 자부심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Thanks to 하면 누구누구 덕분에죠. 바로 him, 그분 덕분에, 간송 덕분에 we are still able to experience. 우리는 여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An essential part of Korea culture today. 오늘날 한국 문화의 본질적인 부분, essential 본질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모칸이 좀 많긴 한데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죠. 그 다음에요. Founded in 1938. Founded 발견된. 이러면 안 돼. 뭐예요? 설립된. founded 설립하다. founded는 과거분사인데 지금은 설립된이죠. 설립된. 이런 것 기본 단어 모르면 안 되죠. 1938년에 설립된 간송 아트 뮤지엄, 간송 미술관은 was Korea's first private museum. 한국 최초의 개인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과거분사, 정확하긴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이 주어 동사 앞에 먼저 나왔죠. 능동 쓰면 안 되겠죠. When 간송 built it, 간송이 그것을, 간송 미술관을 지었을 때 he named it 보화각. 그는 그것의 보화각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name 다음에 이시 목적어, 보화각이 목적 보호가 되는 오형식이고요. He used the building as a place. 그는 그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장소로서, as로서죠. 어떤 장소냐면은 to store all of its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저장하기 위한 모든 중요한 문화적인 물품들을. 어떤 물품들? H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 그가 수년간 모았다.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place를 꾸민다. 뭐뭐 할 장소 형용사용법이고요. 일단 이렇게 끝까지가 되겠죠. items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he부터 over the years까지는 items를 꾸미는 수식어 안에 수식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had, pp 과거 완료 썼습니다. 과거인 사용했다보다 그 전에 전부터 모았으니까요. 간송은 died 돌아가셨습니다. 1962년에. 그 다음에 보화각은 was renamed 간송 art museum. 보화각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간송 미술관 우리가 아는 1966년에. 보화각이 뒤에 있는 art museum으로 이름이 renamed 되었다. 수동태 써야 되는데요. 그냥 보화각이 리네임을 하다는 이상하니까 이것만 보고도 되다. 수동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뒤에 이 명사가 있기 때문에 간혹 헷갈릴 수 있겠죠. 원래는 잠깐 여기 보시면은 name했다 그것을 보화각으로 오형식이죠. name이나 rename이나 둘 다 오형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rename했다 보화각을 간송 아트 뮤지엄으로 그 오형식이 수동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있다고 해서 능동이 될 일 없죠. It now holds about 5,000 items. 바로 그 간송 미술관은 hold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about은 여기서 대략 약 5,000개의 아이템들. including이 꾸미자 뭘 포함하는 12개의 한국 국보들. 국보는 12개나 있고 총 5,000개를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견학 많이 가죠. 수도권에서도 많이 가고. 근데 얼마 전에 이게 기사를 읽었는데 간송미술관이 매각이 됐다고 그랬나 문을 닫았나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좀 뭔가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공사한다고 그랬나? 죄송해요. 지식이 짧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사과 본문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강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